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에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Q&A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한해서, 그리고 대답해드릴 수 있는 거 한해서는 모두 다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Q&A는 직업 관련 질문들만 모아봤어요.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업, 그리고 브랜드 안에 소속되어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샤넬 언니, 맥 언니라고 하는데 근무를 했다는 건가요? 이직을 했다는 건가요? 백화점 브랜드 담당자였다고 하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받는데, 저는 20살 때 맥에 입사를 해서 4년 동안 근무를 한 다음에 퇴사를 했고 샤넬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바로 입사를 했어요. 원래는 이직 생각으로 퇴사한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샤넬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리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했었고, 그러고 1년 반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퇴사를 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계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미용, 그런 전문직, 이런 기술직이라는 직업이 아주 긍정적인 인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미용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셔서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조금 있었고, 저는 부모님이 미용에 이런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할 때쯤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가족여행을 갔어요. 그때 부모님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죠. 메이크업을 배우고 싶다, 메이크업 쪽으로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번에 좀 긍정적이게 아빠가 그거 얼만데? 얼마나 드는데? 어떻게 배우는 건데? 라고 해줘서 바로 학원을 등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무래도 저의 성향을 잘 알고 존중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메이크업을 배울 수 있었고, 그러고 있다가 20살 때 졸업을 하자마자 디올에서 잠깐 알바를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죠. 저랑 너무 잘 맞고 너무 재밌는데 항상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샵을 갈지 메이크업 브랜드에 들어가서 근무를 할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샵에서도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습 직원을 하다가 이렇게 정직원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아깝지만 이렇게 내려놓고 샵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헤어 메이크업 샵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일하는 언니들도 너무 좋았고, 집이 압구정까지 거의 2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는 자취할 자신도 없었고 자취하기에는 무섭기도 했고 그럴 돈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왕복 4시간이죠. 왕복 4시간 동안 어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멀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재밌게 일을 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그때 가장 걱정이었던 게 제가 자취를 하질 않았잖아요. 아무래도 신부 시간, 고객들의 스케줄에 맞추면 막 새벽 5시에 출근할 때도 있고 새벽 7시에 출근할 때도 있는데, 저는 5시까지 출근을 하려면 차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같이 일하는 언니 집에 막 얹혀서 막 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부모님도 좀 안 좋아하기도 했고, 일하는 거에 비해서 솔직히 돈을 아주 많이 벌지는 않아요. 20살 때 경력도 없는 스텝이다 보니까 샵에서 일하는 거는 배운다는 개념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열정페이라고 말하죠. 열정페이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생겼죠. 저는 그때 그냥 막말로 돈을 따라간 거죠. 백화점도 해보고 샵도 해봤는데 둘 다 나한테 너무 재밌고 나한테 너무 잘 맞아. 그러면은 둘 다 재밌는 거면은 조금 더 돈을 많이 버는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샵을 그만두고 메이크업 브랜드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알아봤죠. 이력서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던 게 맥 브랜드였고, 그때도 좀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맥에 이력서를 넣었을 때 막 한 달 넘게 기다렸다고 한 사람도 있고, 오래 기다렸다가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한 일주일 안 돼서 좀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좀 타이밍이 좋았죠? 타이밍이 좋아서 바로 면접을 보고 20살 때 입사를 해서 4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더 배우게 되었던 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 브랜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있으려면은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대학을 나와야 하나요? 꼭 메이크업 전공을 배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자격증 있으면 좋죠. 대학교 나오면 좋아요. 전공하면 좋아요. 당연한 건데, 근데 자격증이 없고 대학을 안 나왔고 전공이 아니라고 해서 입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아무래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메이크업을 배웠다는 수료증이라든지, 수료증도 없으면은 그런 관련 학과를 나왔다는 증명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무직을 하다가 갑자기 나 메이크업 아티스트야 라고 하고 이렇게 근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날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이도 같고 경력도 비슷하고 하는데, 이 친구는 자격증도 있고 메이크업 전공을 해가지고 대학교도 나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증을 따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증은 못 땄지만 수료는 했다라는 이런 수료증만 있는 친구예요. 근데 만약에 승진의 기회가 있다면은 당연히 자격증이 있고 대학교를 나왔고 전공을 한 친구가 승진이 좀 빠르지 않을까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급에서도 아무래도 살짝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업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취업 준비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경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디올 알바를 했다가 샵에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맥에 입사를 한 그런 경로고요. 취업 준비는 제가 따로 한 거는 없어요. 기본적인 거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력서로 이메일을 넣잖아요. 근데 이력서를 안 뽑아서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이메일로 보낸 이력서로만 면접을 본다고 해도 이력서는 뽑아가는 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그런 기본도 없는 사람도 봤어요. 이력서 준비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맥이랑 샤넬 둘 다 입사를 할 때 메이크업 테스트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품과 브러쉬는 어느 정도 제공을 합니다 라는 문자가 와요. 부가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이 있다면 가지고 오세요 합니다. 근데 그런 문자를 받고 제공해준대? 그럼 나 빈손으로 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다 챙겨갔어요. 제품도 챙겨가고 브러쉬도 다 챙겨가고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런 준비성도 조금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즐겨 사용하는 제품을 가지고 오세요. 사용하는 브러쉬가 있다면 가지고 오세요 라는 문구가 있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준비를 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준비성도 없이 면접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입사할 때는 초보인 거 다 알고 실력이 솔직히 프로처럼 엄청 뛰어나지 않다는 것도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면접은 이 브랜드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근무를 할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를 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마다 특성이 있어요. 메이크업 브랜드면은 복장도 조금 깔끔하게 올블랙이 좀 전문적이어 보이기는 하죠. 그런 올블랙으로 입고 가고 메이크업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힘있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브랜드 이미지가 어떤지를 생각을 하시고 브랜드에 맞게 의상이나 메이크업 갖춰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보러 갈 때 브랜드마다 특징적인 메이크업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최대한 이렇게 따라하면서 갔어요. 샤넬은 이런 컬러에 이런 메이크업을 많이 하네? 이렇게 샤넬스럽게 메이크업을 보면서 따라하고 면접을 보러 가고 맥에서도 맥 언니들은 이런 메이크업을 많이 하네? 최대한 비슷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그 브랜드에 어울려 보이게끔 따라해서 갔었던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 브랜드인데 난 평소에 메이크업을 진하게 안 해 라고 해서 비비만 바르고 가고 그럴 순 없잖아요. 반대로 기초 브랜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센 스모키, 강하게, 올블랙 이렇게 입고 가면은 그 브랜드에서도 좀 이미지가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겠죠? 그래서 취업 준비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 꿀팁? 면접 꿀팁은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게 좀 면접 꿀팁이라면 꿀팁인 것 같고 그리고 서비스직이잖아요. 아무래도 좋은 인상. 면접을 보는 내내 미소를 잃지 않고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서비스직에 너무 잘 맞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경력 인정. 샵에서 근무를 했는데 경력을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타 브랜드에서 근무를 했는데 경력을 인정해주나요? 그런 질문이 많이 있는데 샵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경력을 높게 쳐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메이크업 쪽으로 근무를 하기는 했지만 브랜드에 대한 경력이 없다면 높게 쳐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 브랜드는 이것도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100% 쳐주는 데도 있고 50%만 쳐주는 데도 있고 근데 메이크업 브랜드 출신이면은 조금 더 높게 쳐주고 아니면 막 신발 매장이나 의류 매장에 있다가 오면은 경력을 안 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맥과 샤넬 각각 특징과 차이. 맥은 본인의 개성을 굉장히 잘 살릴 수 있는 브랜드예요.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가 맥인 것 같고요. 샤넬은 조금 가이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샤넬로 이직을 했을 때 조금 힘들었던 점이 저는 맥을 다닐 때 탈색을 5번씩 한 엄청난 백발이었어요. 백발에 서클렌즈도 끼고 네일 아트도 좋아해서 아트도 다 하고 메이크업 같은 것도 다 자유롭게 했는데 샤넬은 입사를 하니까 조금 밝은 갈색이어도 어둡게 덮어야 되고 네일도 아예 못해요. 젤 네일도 못해요. 샤넬은 네일 컬러도 같이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거를 발라야 되고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트만 했었는데 갑자기 원 컬러를 이렇게 바른다는 건 스트레스였고 이런 피어싱, 귀걸이 이런 거 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도 다 빼야 됐고 서클 렌즈를 좋아하는데 투명 렌즈, 직경이 작은 티가 안 나는 블랙이나 브라운 렌즈만 낄 수 있었어요. 항상 화려하게 꾸미고 다녔는데 저를 계속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가두는 느낌이어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막 유니폼도 다 가이드대로 맞춰서 입어야 되고 어느 위치에 명찰을 달아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머리도 항상 이렇게 하나로만 묶어야 되고 핏럼 이런 것도 못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가이드가 있어서 샤넬의 그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맥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 좋았던 점? 예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쁜 공간에서 예쁜 제품으로 예쁜 메이크업을 하고 근무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저는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 고객들 때문에 힘든 건 당연해요. 진상 고객님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메이크업을 열심히 했는데 막 고객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신입 때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신입 때는 힘든 건 없었어요. 너무 좋은 언니들, 오빠들이랑 일을 했는데 제가 처음 근무를 했을 때는 맥은 일단은 20살 때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너는 아직 20살이고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도 20살이어서 그렇게 넘어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맥은 일단은 샘플이 없어요. 지금은 있는 것 같은데 저 다닐 때는 샘플이 없었어요. 기초 브랜드는 막 창고를 막 지하 4층, 5층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다니고 막 바깥에 창고 가서 막 샘플 때문에 이런 거 있었는데 저 신입 때는 샘플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걸로 고생하진 않았고 막 퍼프도 빨고 막 걸레도 막 빨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맥은 일회용 퍼프를 사용을 하고요. 저 신입 때는 쿠션이라는 게 백화점 브랜드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쿠션 퍼프를 막 빨고 이런 것도 없었고 걸레는 세탁소에 맡겼어요. 그런 힘든 일은 많이 안 했어서 힘든 경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샘플이 많은 브랜드를 가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막내 때는 계속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샘플 막 정리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메이크업은 배우나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맥에 있을 때 교육이 정말 많았어요.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본사 가가지고 상으로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번 트렌드는 무엇이고 어떤 컬러를 조합을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발라야 되고 이런 교육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진짜 많이 할 때는 한 3번은 지우고 하고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상으로 하면서 계속 배우고 직원이 많다 보니까 매달 본사로 불러내서 교육하기는 어려워요.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부산, 대구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각 매장에 스페셜리스트를 본사로 부릅니다. 그러면은 스페셜리스트가 교육을 받아요. 메이크업 트렌드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메이크업 교육을 다 받고 그 스페셜리스트가 매장을 돌아가서 교육을 해줍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런 교육 너무 좋아요. 맥은 이런 메이크업 교육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샤넬도 교육을 합니다. 제가 크게 차이를 느낀 거는 샤넬은 약간 진짜 기업 교육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맥은 신제품이 나오면은 막 얼굴에 막 발라보고 서로 상호를 하고 이런 느낌인데 샤넬은 뭐 이런 컬러가 나오고 이론 수업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이 컬렉션이 몇 개가 판매됐는데 이번 연도에는 이 신제품이 작년에 비해서 뭐 몇 %가 막 판매를 이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해서 좀 차이를 느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샤넬이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교육 때도. 제품 외우는 방법. 입사를 하면은 모든 제품의 이름, 용량, 그리고 특징, 성분? 이런 거를 외워야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 색조 같은 경우는 컬러 이름도 막 이름이 릴렌드, 리슬리, 레드, 섀도우 이름 막 서스페셜리 스위트 이런 이름이에요. 정말 어려운 이름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품의 이름을 외우는 그런 책자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계속 보고 외우고 매장에서도 서스페셜리 스위트 이게 뭘까 하면서 막 섀도우 막 뒤집어서 색깔 보고 이러면서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도 봅니다. 매장에서 시험을 봐요. 그거는 매장마다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다른데 저는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제품을 찍어서 이 컬러 무슨 색? 이 파운데이션은 이름이 뭐야? 뭐 용량이 뭐야? 얼마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답을 하게끔 시험을 받고 근무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져요. 매일 보는 제품들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책을 보면서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단어는 알고 있어야 들리기도 하고 해석이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입사할 때 내가 평소에 안 발라봤던 것도 그냥 무조건 막 갖다가 발라보세요. 요즘에는
직원들보다 고객들이 더 똑똑해요. 만약에 고객이 와가지고 언니 바운티풀 브라운 주세요 했는데 나 신입인데 막 바운티풀 브라운이 뭐지, 막 블러셔 이름인가, 막 섀도우인가, 뭐 립스틱 이름인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뢰도가 떨어지겠어요. 제가 제품을 알아야 고객을 당당하게 응대를 할 수가 있고 고객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여유가 된다면 면접을 보고 합격 소식을 들었다면은 요즘에 뭐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제품 이런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미리 좀 숙지하고 가면은 더 예쁨 받지 않을까요? 샤넬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뭐가 다른가요? BA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뷰티 어드바이저라고 하죠. 뷰티 어드바이저 분들이랑 아티스트랑 다른 점은 또 아티스트라는 게 브랜드에서 엄청 모범적인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루밍도 완벽해야 되고 판매도 더 많이 잘해야 되고 직원들이 메이크업 제품을 판매하는 거를 어려워하면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넬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모든 매장에 있지는 않아요. 큰 매장에는 주로 많이 있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한 분만 계시는 매장도 있고 뭐 두 분, 세 분 정도 뭐 계시는 매장도 있고 큰 매장 위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저는 완벽한 모범적인 아티스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화려한 걸 좋아했고 좀 이렇게 샤넬에서 막 단정하고 이런 느낌은 저한테 조금 힘들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힘들었던 점, 샤넬에서 힘들었던 점, 저는 스킨케어 판매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다른 직원들을 보면은 메이크업도 해줬는데 스킨케어만 구매를 해가서 너무 속상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풀메이크업을 같이 똑같이 해주면은 메이크업 제품만 구매를 해가세요. 어쨌든 판매를 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데이터 수치로 나타냅니다. 본사에서 나를 평가하는 거는 그 숫자예요. 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스킨케어를 판매를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고 그게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였고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어요. 메이크업은 돈 벌기 힘들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샵에서 백화점으로 간 게 돈 때문이에요. 돈 정말 많이 줍니다. 얼마를 받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20살 때 저만큼 버는 친구는 없었어요. 일반 회사원보다는 많이 벌고 아무래도 근무하는 시간이 그리고 인센제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돈 좀 버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으로 돈 벌기 힘들다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퇴사하기 직전까지도 주변에 웬만한 제 나이 또래 분들보다는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직장이 아니야 라는 거는 좀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근무 환경이 좋습니다. 여성분들이 근무하기 되게 좋은 복지와 환경인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화장품 브랜드라는 게. 응대 중 극복 방법, 멘탈 관리. 고객을 응대를 했어. 날 너무 힘들게 했어. 제품을 사가기는 했지만 날 너무 힘들게 하면서 사갔어 라고 하면은 솔직히 사람이니까 감정이 상하죠. 상처도 많이 받고. 근데 이거는 성격인 것 같은데 저는 딱히 고객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갖고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당시에만 욕하고 아이씨 막 이러면서 욕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상처를 받을 때는 고객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울고 그냥 말았어요. 아니면은 그 다음 고객한테 기분을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고객한테 막 화풀이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마음을 너무 많이 상하게 하고 갔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 있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다음 고객을 응대했을 때 이 고객과 기분 좋은 대화를 하면서 기분을 풀어가고 그렇게 하면 저는 풀리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근무하면서 어차피 한 번 보고 말싸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퇴사 이유. 퇴사 이유는 뭘 해야지 하고서는 퇴사하진 않았어요. 맥을 퇴사할 때도 그렇고 샤넬을 퇴사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일이 하기 싫었어요. 그때는. 저는 자유로운 메이크업과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일을 하고 싶었고 나는 막 화려하게 하고 싶으니까 나는 막 염색도 탈색도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근무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고 스킨케어가 아닌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면은 제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브랜드가 오랫동안 어렵게 쌓아온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추구하는 게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브랜드는 이런 걸 추구하네? 난 저 브랜드가 추구하는 게 나랑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브랜드를 내가 입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브랜드를 못 맞춘 거죠. 앞으로도 내가 못 맞출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 앞으로의 계획, 유튜브를 전향을 하신 거예요? 다른 일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는데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이 공간도 샵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샵이에요.
제가 두 군데에서 메이크업 실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유튜브, 메이크업 실장 이렇게 해서 병행을 하면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Q&A 영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지겨웠을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예쁜 메이크업으로 만나요. 안녕!